친아들 사망 사건의 현 남편도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현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어떤 동선을 본다거나 어떤 우리 아기가 5개월이 지난 혈흔을 확인한다거나 이게 어떤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나서 지금 한다고 그럴까요? 지금부터라도 경찰분들은 고유정을 면피하는 데 급급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가 아이를 잃은 아빠로서 슬퍼할 시간이 있게끔 슬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그런 수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건 왠지 고유정이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현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카레를 먹었던 것도 의심스럽고 자신이 일찍 잠든 것도 고유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왜 이 현 남편이 피의자로 지목이 된 걸까요? 일단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왜 이유 이런 것들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사망에 관련해서 그전에는 뭐 혹시 단순한 질식사 정도로 그냥 사고로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건으로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고유정에 의한 타살일 수도 있고 현 남편에 의해서 과실치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두 사람이 같이 어떤 일을 꾸몄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건데 피의자 전환했다는 것은 사건으로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입건을 해서 사건을 하고 공식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하려면 사실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꼭 남편을 의심한다나 이것과 곧 등치되는 건 같이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사의 대상으로서는 올려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현 남편의 주장은 계속 경찰로부터 들었다.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경찰이 고유정을 뭔가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현 남편 되시는 분은 뭐 5번 이상 조사를 받았는데 고유정은 겨우 한 번밖에 조사를 안 받았다. 그리고 항상 고유정에 대해 동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경찰이 고유정 편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틀림없이 고유정이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정확한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안 됐고 충분히 한 증거가 없는 마당에 무조건 고유정이 죽였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남편도 과실로 자다가 잘못해 애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실치사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을 다 이제 피해자로 입건을 해서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아마 검찰에 송치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에요. 이게 소방당국이 찍었던 사진 중에 6장이 삭제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10분 이상 뭔가 눌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소방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진이 없어진 것, 그리고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던 것, 여러 가지 진술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추측은 못하겠지만. 사진 문제는 뭐 6장이 이제 없어졌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일반 또 언론 기관에서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경찰에 의하면 사진이 한 뭐 100장 정도 되고 또 세밀한 동영상 촬영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어진 6개의 사진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누군가 고의로 없앴다고 한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소방서에서 그걸 고의로 없앤다는 건 조금 좀 이야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사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혐의 유무를 따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 남편 살해할 때는 기억 파편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 조사 때는 울기도 하면서 강하게 부정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심리일까요, 변호사님? 글쎄 정말로 본인이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아이까지 죽인 걸로 되면 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 남편의 경우는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이를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거짓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눈물 흘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고유정은 여전히 전 남편에 대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도소에서는 단독방도 요구하고요.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이 참 희귀한 케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참 본인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심경이나 이런 부분이 위태하기 때문에 단독방에서 지낼 수 있겠다라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는 사실 관리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심경의 변화 때문에 네. 자해한다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 차원에서 이제 홍거방에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네. 이후에 들러온 얘기로는 특별한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전 남편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치고 유기했던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의 고유정의 모습은 정말 저로서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진행했던 정치와 사회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